사람을 살리는 거짓말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고성이가 숨겨둔 거짓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아주 철저하고 악랄하고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믿기 싫었는데요. 믿지 않기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성재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소문은 오래전 상처를 다시 긁어놓았고 그 상처의 가장자리를 따라가 보니 결국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과거 박진석의 첫 번째 아내에게 불륜남을 접근시키고 결혼을 깨트린 장본인이라는 폭로가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모성을 덕목으로 여긴 박진석이 왜 고성희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사람들은 물었는데요. 세월이 지나 밝혀진 갈라진 모서리처럼 박진석의 믿음은 지금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사람이었고 말도 행동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회사에서만큼은 냉정했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묵직하게 이끌어왔고 위기가 오면 정면 돌파로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면 돌파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 문제였고 아버지로서의 부끄러움이 자꾸 그를 주저앉혔습니다. 성재야, 아버지는 그때 진실을 다 몰랐는데. 박진석이 그렇게 말하면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늘 모성 얘기했는데요. 그 모성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이 박진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옆에서 눈빛 하나 흘리지 않고 침착하게 남편을 설득했는데요. 여보, 누군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을 위하는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권력을 움켜쥔 채 틈을 더 벌려놓는 주문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야망은 오랫동안 연습된 동작처럼 매끈했는데요. 그녀는 딸 박영나를 재벌 3세와 연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까지 옮기고 네트워크를 착실히 쌓아 올렸습니다. 영나는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그림 앞에 서면 세상이 고요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폭에 색을 얹을 때만큼은 어떤 방해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사랑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히 마음을 기댄 사람은 재벌 3세가 아니라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피지컬이 멋진 남자였는데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불꽃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지환에게 박영나는 말없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불씨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당신이 언제쯤 웃을 수 있을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겠다 했거든요. 이지환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굳어있던 어깨를 내려놓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랑이 고성희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에는 늘 예측하지 않은 순간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 비상이사회가 열렸고 박성재는 본부장으로서 주요 안건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회의장에 전달되기 직전 알 수 없는 손에 의해 핵심 수치가 바뀌어 있었는데요. 그 수치가 바뀌는 바람에 박성재는 회사 가치를 과장해 부풀렸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적인 조작 같았습니다. 한 직원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였고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가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성재가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요.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결정타였는데요. 박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이 그의 뒤를 떠미는 느낌이었고 누가 뭐래도 그건 너무 쓰라렸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바쁜 하루를 살았는데요. 여전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의 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지은호는 예전부터 이지혁을 좋아했지만 용기 내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함부로 접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지혁이 가진 단단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비혼주의를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선 그는 사람의 인생의 대답 하나쯤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 말이 그에게는 비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와 함께 있을 때면 그의 말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좀 무리했네. 저녁 먹고 가. 이렇게 말끝이 다정해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남매를 키워냈고 그 고단함을 꾸준함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들 지강호가 늘 불만이 많고 게으른 탓에 마음고생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누나인 지은호와 늘 비교당했다고 느끼며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강호가 그 마음의 빈틈을 지갑으로 메우려 했다는 점인데요. 어느 날 고성이가 조용히 지강호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간단한 일인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지강호는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회사 안건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외부 컨설턴트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문서가 바로 박성재의 보고서 원본이었습니다. 지강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작은 봉투에 담긴 돈의 무게가 그의 양심을 눌렀습니다. 누나가 잘났다고 해도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친누나도 아니잖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는데요. 그 일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이수빈은 바쁘고 화려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주목을 받으며 여러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수빈은 예쁘고 애교가 많았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진심과 조건 사이에서 늘 정확한 균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이수빈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흔들림은 박성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성재는 거칠게 상처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얼굴이 이수빈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괜찮아? 이수빈이 물었더니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져 보려고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멋진 말은 아니었지만 솔직했는데요. 이수빈은 이상하게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이수빈.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성재 오빠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남자라도. 어느 늦은 밤 지은호의 카페로 익명의 봉투가 배달되었는데요. 봉투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과거 박진석의 첫 번째 결혼이 깨지던 시기의 사진들과 통화 녹취가 정리돼 있었고 그 파일들은 고성이가 불륜남을 접근시키는 과정을 치밀하게 지도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요. 동시에 진실 앞에서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곧장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성재가 먼저 알아야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가 널 미끼로 삼을 수도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밤 이지혁의 목소리는 더 다정했고 지은호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마른 풀에 불 붙듯 번졌습니다. 회사 주총을 며칠 앞두고 박성재의 보고서 조작 의혹이 외부 언론에 흘러나갔는데요. 기사 말미엔 익명의 제보자 증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부장 박성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그 문장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박성재는 분노했고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고성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고성이는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성재야, 의심이란 건 늘 가까운 사람을 먼저 가리키는 거야. 너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 그게 바로 틈이야. 내가 약해질수록 누군가는 강해지거든. 그 말은 협박도 위로도 아니었고 그냥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돌아서면서도 그녀의 마지막 말에 마음이 잡아먹히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자. 마침 은호한테도 익명으로 USB가 왔어. 안에 내용물은 네가 직접 봐야겠다. 증거의 조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지환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모시는 박영나의 휴대폰 메모에
과거 엄마의 통화 기록 중 일부가 보관돼 있었는데요. 그 메모는 영나가 어릴 때 들었던 낯선 통화 내용에 대한 기억 조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에게 그 사진 매달 똑같이 보내라고 말했었어요. 영나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화는 그 말에 얼어붙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가 만들어 온 세상의 진실이 너무 차갑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영나와 이지환의 증언을 정리해 두었고 USB 파일과 함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지강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넘긴 문서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자 겁이 났습니다. 돈은 이미 썼고 돌려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대신 하나만 더 도와줘. 이번에는 박진석의 일정표 일부를 외부로 빼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강호는 흔들렸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너만 잡혀 들어간다는 그녀의 말에 결국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뜻밖에도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행사장에서 마주친 박성재의 상처를 본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냉정한 계산으로만 살아왔던 그녀도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앞서곤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누가 움직이는지부터 봐야 해. 이수빈은 지강호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작은 블랙박스처럼 흔적을 모아두었습니다. 주총 전날 밤 박진석이 귀가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친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박진석은 가장 먼저 아들을 찾았고 박성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주총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명할게요. 그 말에 박진석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재야, 사람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서느냐야. 내가 서려면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고성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총 당일에 맞춘 새로운 그림을 완성해둔 상태였는데요. 그 그림에서 박성재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다 내 거야. 그 돈도 명예도. 고성이는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다음 날 주총이 시작되자 이지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USB 파일 원본, 영나의 메모 증언, 이수빈이 모은 정황 자료, 그리고 내부 보고서, 원본의 메타데이터까지 맞물린 퍼즐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발표 순서가 돌아오기 직전 이지혁은 단 한 사람에게 먼저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무섭긴 한데 이제는 누군가가 말해야 하지 않겠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카페에서 늘 배운 게 하나 있거든, 선배. 진짜 맛있는 건 시간이 걸려. 진실도 그런가 봐. 기다려야 제대로 드러나는 거지.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은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비혼주의자라는 단단한 문장 뒤에서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총장은 냉랭했는데요. 박성재가 단상에 올라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실수뿐 아니라 이 회사와 제 가족을 흔드는 더 큰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순간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외부 제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문제의 불륜남을 움직이던 통화 녹취, 매달 전달된 사진 파일, 내역, 그리고 일정표를 빼돌리는 과정의 일부.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한 청년의 뒷모습이 잠깐 비쳤는데요. 이지혁은 그 장면만큼은 막아내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지강호였고 아직 죄를 자각할 시간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영상 재생이 멈추는 순간 뒤편에서 이수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추가로 확인된 정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박성재도 놀랐습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적어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 나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은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예외로 할게. 그 한마디가 묘하게 장내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로그 기록이 떴고 내부 문서 원본의 마지막 편집자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익명 처리였지만 접속 위치와 시간대가 고성의 측근의 사무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불완전하네요. 추측일 뿐이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측이라면 저부터 당사자로 나서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단상 앞까지 걸어나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 엄마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통화가 있어요. 사진 매달 보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깨트리려고 했고 그 대가로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걸요. 그 누군가는 제 오빠 박성재예요. 박영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회의장은 고요해졌고 고성희는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나야,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그녀가 낮게 말하자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복잡해도 사람이 복잡해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날의 결론은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주총은 혼란 속에 일단 정해되었고 모든 증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의 윤곽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카페 불을 늦게까지 끄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지 선배.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잖아.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대답을 삶에 두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대답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 말에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답이 하나 늘어난다고? 그럼 질문도 하나 늘어나겠네. 우리 괜찮겠어? 두 사람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길게 남았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잘 버텼네 오빠. 이 말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이야. 수빈이 네가 손해보는 예외를 만들어준 덕분에. 이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끔은 손해처럼 보이는 게 결국 제일 이득이더라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멀리 있는 등대 같아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항구를 가리키는 듯 했는데요. 그 항구에 다다르려면 아직 넘어야 할 파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벌 집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오늘처럼 금이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평생을 썼어. 누구도 내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전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남편을 떠나보낸 날 진짜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메시지는 짧았고 섬뜩했습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다음 파국의 신호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워버리기엔 너무 위험했고 또 어쩌면 그녀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 밤이 지나면 박진석은 결국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요. 박성재는 자신을 배신의 그늘에서 끌어낼 다음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에게 생긴 새로운 질문을 확인해야 했고 이지환과 박영란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늘 만든 예외를 내일의 원칙으로 바꿀지 고민했고 지강호는 자신의 잘못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려워하며 누나 지은호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진실은 한 번 얼굴을 내밀면 끝까지 나오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은 누구도 예상 못한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처럼 열릴 거라는 걸요.